불법 주차 딱지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깟 벌금 좀 내면 그만이지. 민식이법 그것은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타나, 아빠 까딱 잘못하면은 교도소 갈지도 모른다. 타나,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니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이가? 답답하지? 이게 무슨 고양이도 안 하는 짓거리를 하나 싶지? 아, 눈에 너무 힘줘가지고 그럼 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가. 봐라, 힘 빼라. 봄아, 아빠 아까 중에 타니한테 물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면은 이제 큰일 난다. 사고 한 번 냈다고 사람들 인생이 다 작살나게 생겼다. 네가 생각에는 어떻노? 너거는 법 없이 산다 이가. 너거는 이래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와 쓸데없는 걸 만들어내갖고 그자. 어? 아빠가 범죄자 되면 너희들한테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돈도 못 벌면은 너희 다 굶어 죽는다 아이가. 그러면 슬프지? 그래, 슬프지. 그러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노? 벌써부터 그래 슬퍼하면 안 되지. 아빠 아직 교도소 안 갔는데 부비 안 해도 아빠 교도소 안 간다. 너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착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속도도 잘 지키고 주변도 살피고 그렇게 안전운전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등가자를 안 만들려면은 당국에서는 그럼 뭐 하십니까? 민식이법이 전과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노력을 하는데 도로교통공사랑 시 지자체랑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많은 전과자를 양산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묻고 싶거든요. 사람들 보고 지켜라 지켜라 하는 그 법보다 시설물, 도로, 안전방책 그런 것들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이 아닐까요? 법을 적용해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하고 지켜라 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건, 사고, 도로 시설물부터 좀 더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드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 세상이 민식이법 때문에 전부 다 전과자가 되게 생겼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회적 지위, 경제 모든 게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풍비박산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올 줄도 모릅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민식이법은 정말로 악법 중에 초악법입니다. 왜 지금 이 대한민국 당국이 민식이법을 운운하기 전에 도로, 인도와 도로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선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개선하는 게 힘든 건가요?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게.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좀 더 도로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민식이법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좀 과학적이고 또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만 달랑 만들어져 갖고 정말 여러 사람 범죄자 만드시지 마시고 도로에 투자를 좀 하시고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시설물, 시설물 그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린이도 보호하고 예. 그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분들도 보호를 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법을 만들어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법을 만들어냈으면 그 법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지고 또 법을 지킬 수 있게끔 많은 시민들한테, 운전자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정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수십, 수백, 수천 대가 밟고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힘들다? 과연 힘들까요? 주철하고 유리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거, 도로에 심을 수 있는 거, 포장 도로 마크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밟고 지나갔을 때 소리가 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운전자를 경각심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다 보면은 그것을 밟고 지나갔을 때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겠죠. 소리가 들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같이 부여를 해서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아스팔톤이라는 도로, 그런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음악이 흐르게끔 보니까 무슨 빨래판처럼 차가 그 위를 지나갈 때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겠지만 일정 속도를 제한을 둬서 음악이 들리게끔 하는 그런 도로도 있더만요. 민식이법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시스템적으로 구간마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운전자도 조심하죠. 좀 더 조심하죠. 방지턱이 지금 좀 협소하게 되어 있다라면 그 방지턱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높이를 약간 높여서 차량 하부가 닿지 않게끔 만들어서 그 구간에 일정한 거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차가 빠르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거를 방지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도로에는 그렇게 적용시키고 도로가에 바로 붙어 있는 일반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쉽게 말해 아스팔톤이라든지 예? 펠리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적용시켜 가지고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죠. 법을 적용시켜서 범죄자들을 양산시키기 전에 이제는 시스템으로 접근합시다. 시스템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선진국인데 사고 나기 전에 구조물, 시설물, 도로, 신호 제어기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서 운전자를 보호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법부터 먼저 만드시고 그렇게 조속한 행정 만드시면 안 되지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도입하기 전에 이 도입되어지는 법안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줄지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보완 방법, 대처 방법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하시고 그거는 그거대로 그러면은 통과하기 전에 먼저 좀 개선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법을 언제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다. 기억력은 짧습니다. 처음에 민식이법을 알고 정말 마음 전전하게 아이고 지켜야지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또 일어나는 거고요.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통과를 하시는 모든 차량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안착을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조심할 거, 두 번, 세 번, 네 번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사고도 줄어든단 말입니다. 사고를 안 만들어내는 게 잘하는 짓 아닙니까? 사고 나고 나서 뭐 뒤에 수술 해봐야 이미 다친 사람 다치는 게고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은 거고, 안 그렇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시스템부터 개선하자고요. 쇳덩어리하고 사람이니까 부딪히면은 박살나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인간이 먼저고 인간은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일평생 단 한 번의 사고라도 과연 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조그마한 접촉사고조차도 한 번 안 내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해이든 타해이든 늘 언제나 사고는 올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라는 게 각 차량에 달려 있다 보니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기도 하죠. 이번 민식이 사건만 하더라도 저도 그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건너목 입구 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반대편에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민식이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뛰어 건넜습니다. 하필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애들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자기 부모가 어렸을 때 부르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달립니다. 부모가 주변을 경계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부모가 직접 자식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부모잖아요. 자식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민식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 번 되돌려보기를 해봤지만 절대로 못한다, 나라도 저렇게 사고 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운전면허가 근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나라면은 과연 저걸 피해낼 수 있을까? 속도가 23km, 30km 이하 제한구역 23km, 예, 그 속도로 가면서도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민식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 자식들이 운전을 하다가 저런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걔들은 더더욱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순간에 내 자식들의 운명이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최소 500만원, 최대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이 나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도대체 그 법은 민식이 부모님을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진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식이 부모님이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요.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심정
제 역시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민식이법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과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역같은 악법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 반대했다. 그분은 적어도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전문 변호인이고 그 분야에서는 정말 박사학위를 줘도 될 만큼 다양한 경험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초전문가조차 이 민식이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법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자문을 얻고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켰는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정신없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식이법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 갖고 아니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 하고 부랴부랴 열심히 통과를 시켰겠죠. 잽싸게. 이 법이 사회적으로 얼만큼 큰 파장을 줄 것이라고는 왜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들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 과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저 기둥 사이에 숨어서 튀어나온 애들, 차와 차 사이 안에서 저끼리 장난치다가 툭 튀어나온 애들, 저 친구 밀어가지고 차 뒷범퍼에 부딪힌 애들, 보도와 인도와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냅다 달리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와가지고 차에 부딪히는 애들, 사고의 대부분의 유행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과연 운전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겁니까? 운전을 조심해서 하라고요?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해도 그렇게 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호구역에 들어갔다, 차에서 내린다, 차랑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다, 그리고 차 뒤로 가서 차를 민다, 밀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다. 밀 때도 조심해서 밀어야 되겠죠. 좌우를, 고개를 요래 빼가지고 좌우를 살펴야 되겠죠. 혹시 미는 차에 어린이들이 또 받칠 줄 모르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해서 미니까 몇 킬로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차에 받쳐가지고 차량의 중량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가 발이라도 끼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미는 차에 받쳐갖고 일어나는 것도 교통사고 아닙니까? 미는 차든 뭐든 차와 사람이 받쳤으니까 그것도 교통사고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민식이법에 걸리겠죠. 우리 한 변호사님께서 잘 하시되 500만원, 자 최소 500만원 들어갑니다. 뭐 보험회사에서 합의니 뭐니 저것끼리 직고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기준이 어떠는지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사고에 대한 경중이 무겁다 하면 교도소 보낸다, 형사입건 시켜서 교도소 보낸다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란 보행자의 잘못, 운전자의 잘못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해서 꼭 그렇게 과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국민들 모두를 전과자로 꼭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당신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신들 자식들이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도 법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면 인도 차도에 대한 시설 개선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다. 감시센서, 전자감언기 많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적어도 사람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인식된 사람이 보호될 수 있게끔 안내방송, 안내음악 그런 것들을 들리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학교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시설물 관리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기능 도로를 만들어서 사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조심히 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도 일어날 사고는 일어나겠죠. 하지만 줄일 수는 있겠죠. 앞차 뒷공무니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뭔가에 표시가 되어 있거나 갑작스럽게 그 구간을 지날 때 음악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갑자기 들리거나 하다 보면은 아차, 여기는 정말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아니, 민식이 아버님이 잘못됐다, 민식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았는데, 그거를 떠들기 전에 이제는 바꿀 때죠. 쓸데없이 예산 하나 안 넘기실라고 멀쩡한 보도블록 뽑고 파묻고 하면서 도로 재포장한다고 덧방치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첨단 기술 적용시켜서 그런 것부터 연구해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니까, 그러면은 운전자한테도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기술적 보안 장치까지도 했으니 운전 또 조심하시고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나면 무조건 하고 운전자한테 100% 잘못했니? 어린이 다쳤으니 당신이 잘못했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좀 씹으리지 말고, 악법도 법이죠. 표 몇 개 어쩌고 부랴부랴 만드는 법이지만, 법을 만들기 전에 사전조사, 국민들 동의 했어야죠. 어떤 파장을 줄 수 있는지 면밀히 조사를 했었어야죠. 욕을 안 들어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외국 사례들 많이 좀 보세요. 세계적으로 기가 막힌 도로 많습니다.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최첨단 테크닉이 들어간 도로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까시라고요. 거기부터 시행을 하시라고요. 학교 측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 측 쪽에 있는 도로편에는 절대 주차 금지하게 만들어야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오는 구간이고 그 건널목을 뛰어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되어 있는 거는 이유불문하고 다단속 하셔야죠. 그 차와 차 사이에서 애들이 튀어나오니까, 건널목 무시하고 막 튀어나오니까 차와 차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들을 싹 먼저 걷어내야죠. 차량을 아예 못 들어오게. 그것이 안 되면은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도 써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든지, 참 남기면 안 된다는 그놈의 예산 어떻게
해 드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예. 돈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예산이 좀 들어가시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이라도 좀 우째 싹 갈아가지고 시설 개선하십시오. 도로 개선하십시오. 아스팔톤이라는 음악 나오는 도로 자체에 줄을 넣어가지고 지나가면은 드드드드드 소리 나는 거, 구간별 방지턱, 그런 것들을 도로에다가 차도에다가 깔았어서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지 못하게끔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도로를 만드셔가지고 어린이가 안 다치게끔 하시라고요. 어린이든 사람이든 다니는 인도에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그 구간 내에서는 언제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보행자들이 알 수 있게끔, 어린이가 또 들어서 알 수 있게끔 방송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그 구간만이라도 만드시라고요. 그 구간에 CCTV, 카메라, 단속 철저하게 차를 대었을 때 과태료를 심하게 부과를 하셔서 한번 미친 척하고 주차를 한 사람들한테 아뜩하는 거 보여주시라고요. 쓸데없는 데 가서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괜히 하시지 마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쓰잘데기 없이 대놓은 차들 있으면은 그쪽만 집중적으로 들고 파도 당신네들 일당 나온다고요. 단속 주차장들 수용 못할 정도로 돈 될걸요. 이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도로 자체를 바꾸시라고요.